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남시를 출입하던 국정원 정보관이 이 시장의 뒤를 캐고 다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시장은 국정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인 불법 사찰이요, 야당 소속인 현역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선거 개입이라는 입장입니다. 국정원은 불법 사찰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시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예. 시장님께서 본인을 사찰했다고 지목한 사람, 국정원 네. 정보관. 네. 누군지 아는 사람이시죠? 개인적으로 물론 알고, 연락처도 알고, 얼굴도 알고 그렇습니다. 혹시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그 K모 씨, 김모 씨죠? 네네. 예, 그 김 씨와 통화를 해보셨습니까? 어제 이후로는 안 하고, 이전에 비서실장을 시켜서 통화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물어보셨습니까? 저희, 이미 보도가 된 대로, 네. 이분이 국정원 업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저희 석사 논문 표절 논란을 개입해서, 어느 대학교에 가가지고, 어떻게 처리되냐. 네. 혹시 시민들이 시민단체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데서 하고 있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봤냐. 논문을 내놔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왜 그랬느냐고 저희가 한번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시 예. 논문도 아닌데, 왜 그런 걸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일이 한 번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상당히 당황을 했고요. 저희가 녹취를 해놨는데, 가긴 갔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논문 달라고는 안 했다. 네. 그리고, 또 그러면 왜 당신은 지금 현재는 성남시 담당도 아닌데, 이 성남 담당하시다가 딴 데로 발령난 분이세요? 이천으로 발령났다고 하죠. 그런데, 왜 성남까지 와서 그러냐, 떠난 다음에, 그랬더니, 내가 대학 담당관이어서 그렇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담당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까? 이분이 성남 담당을 하다가 이천으로 발령 다음에 이제 가천대학교에 간 건 사실이고요. 네. 대학 담당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상식적으로 요즘도 대학을 국정원이 그렇게 다니면서 아예 맡아놓고 정보 수집을 하는지는 놀랄 일이죠. 가천대가 성남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정보관이 찾아간 곳이 가천대고 만난 사람이 가천대 부총장이고요. 네네. 이 사실까지는 시인을 했는데, 네. 과연 이 사람이 이 정보관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고요. 이 사람의 네네. 직무 범위였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보자면
일단 이 사람은 성남시 담당에서 이천시 담당으로 바뀐 후였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시점이. 네. 그 시장님께서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녹취록이 이 정보관과 통화한 내용입니까? 정보관과 통화한 내역,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나마나 네. 이게 나중엔 다 뭐 조작을 해서 막 말 바꾸기 하기 때문에 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 국정원이 민간인 고발을 아주 상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보나마나 저한테도 고발을 하겠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네. 제가 미리 증거를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국정원이 보나마나 뭐 저희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고발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그래서 미리 다 체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관계자도 다 녹음을 해놨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또 말을 바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관계자가 이 정보관을 만난 이후 그렇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을 녹음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분을 만나서 요청을 받고 또 같이 논문을 찾으러 다니고 뭐 그랬던 그 분이시죠. 네. 그 녹취록을 뭐 굳이 나중에 법적 대응이 들어왔을 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공개하시면 안 되는 건지요? 굳이 안 될 건 아닌데 또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요. 너무 뭐 세밀한 것들을 그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는 없는데 아마 당연히 공개하게 될 겁니다. 지금 국정원이 저를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하면 당연히 저희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면 굳이 공개할 생각은 그렇습니다. 없지만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네. 그 가천대에서 받으신 논문이 석사학위 논문이죠? 그렇습니다. 야간 특수대학원 석사 논문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일부 조금 전에 시민단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논문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시민단체라고 하는 게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새누리당 시장 후보 하겠다는 분들 뭐 3명, 그 다음에 소위 보수 뭐 진영에 좀 몇몇 유명한 사람들이 이름만 그렇게 붙여서 또 저를 이렇게 뭐 음해하는 비방신문 만드는 그 언론인, 지역 언론인 이런 분들이 이름을 붙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논문이 표절됐다는 주장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그 석사 논문인데 일부 인용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하여튼 이런 논란 자체가 굳이 저한테 도움도 되지 않고 특히 뭐 그런 거 해명하거나 논쟁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해서 제가 그냥 석사 논문 반납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그것과 무관하게 이제 국정원이 별도로 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러 이제 일종의 뒤를 캤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이번에 꼬리가 잡혔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 전부터도 이제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인데,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정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학 그 방문해서 논문에 대한 이런 뭐 정보 수집 또 허위사실 유포나 또 직권남용 행위를 한 거는 결정적으로 꼬리가 잡힌 거죠. 이 논문에 대한 조사 말고 다른 부분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제 성남에서 뭐 우리 노 기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굳이 서울도 아닌데 종북 무슨 척결 대회니 뭐 종북몰이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뭔가 좀 이렇게 상당히 체계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음습한 그런 좀 의혹들이 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국정원 직원이 성남시의 특정 공무원 인사 내용, 호남 공무원 한 분이 승진한 분이 계신데 이분을 예를 들면 언제 승진시켰냐, 어디로 갔냐,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다는 보고를 내가 받았고요. 근데 거기 더해서 또 어느 날은 성남시에 이제 공사, 그러니까 수의계약한 공사 자료를 전부 다 내놔라. 뭐 이런 요구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하고 어느 날은 또 성남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인데 버스 회사 같은 이제 운전기사로 만든 조합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시민주주기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시민주주기업 현황을 주주명부까지 포함해서 다 내놔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사회적 기업 전체 현황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일도 있었고요.
무슨 그럼 수의계약 현황뿐만 아니라 뭐 계약 방식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조사를 하기도 하고 계속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니 이게 국정원 업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네.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예.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건 공문으로 요구하십시오. 국정원의 업무라면 네. 공문으로 하라고 하니까 또 공문으로는 안 하고 또 다시 와가지고 또 요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인사 비리나 뭐 시에서 공사 주관하는 비리, 공사 계약 비리 이런 거 혹시 없나 뒤져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일들을 아까 말씀하신 그 정보관이 혼자서 했다는 건가요? 뭐 저희는 이제 이거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이제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게 바보도 아닌데 이 비밀스럽게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드러난 것들 그것도 참 우연히 드러난 것들을 빼고 나머지는 수없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혼자 했는지 또는 뭐 상부 지시로 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당연히 이 국가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데 이것도 한 번 실수한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이렇게 우연히 발견한 것만 해도 대여섯 건씩이나 되는데 이거 그냥 혼자 했겠냐? 제가 보기엔 체계적인 준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뭐 만약에 겨냥을 했다면 이제 다가올 지방선거 그리고 거기에 네네. 출마할 이재명 현직 시장 네, 떨어뜨리자 뭐 그런 작업을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이게 그냥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전에 어떤 언론에서 보도된 일도 있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 이제 성남 이재명 시장 네. 소환하자 그래서 뭐 집중적으로 비리 수사하고 떨어뜨리기 네. 이런 운동 그 계획서를 40페이지나 만들어서 보고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계속 진행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까? 공개는 안 됐습니다. 네. 그게 한국경제에 보도됐던 건데 다음에 보도하겠다라고 2차 보도를 예고한 후에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그 내용에 보면 보수적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주민 소환 운동을 유도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성남에서 그런 방식의 활동이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수의계약 현황이라든가 뭐 기업 현황 자료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국정원도 인정은 하더군요. 네네. 근데 그것이 그 아로 사건,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네. 그 내란 음모 조직의 돈줄 역할을 한 것과 어떤 네. 연관이 있지 않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 네. 이런 해명을 하는데요. 이게 첫째, 거기에 제가 뭐 반박을 하면 네. 첫째는 일단 특정 공무원의 인사 발령 사항이나 이런 인사 조사한 거는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네. 두 번째로 또 대학에 가가지고 논문 자료 요구하고 찾으러 다닌 거 이거는 전혀 해명할 수가 없죠. 제가 네. 아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사회적 기업이나 또는 성남시의 모든 수의계약을 다 조사해서 아로와 연관성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한다면 공문으로 요구하면 됩니다. 공문으로 요구하라는데 공문으로 안 하고 계속 개인적으로 찝쩍거렸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네. 거기다가 만약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서 합리화시킨다면 모든 정보 활동을 혹시 그 사람 그 방첩 문제와 관계가 있을지도 몰라서 네. 했다고 하면 그러면 뭐 온 국민이 사찰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게 최소한 행사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시점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확인된 그런 시점들이 네. 국회에서 공교롭게도 국정원 개혁특위 논의가 진행되던 시점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작년 5월부터였고 논문 찾으러 다녔던 것은 작년 12월 30일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특위가 마지막 난항을 거듭하던 네. 합의를 위해서 그 시점이었으니까요. 네, 그때 난항을 거듭할 때 핵심적인 사안이 바로 이 정보관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정보관이 일종의 역할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전면에서는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데 동의한다고 하고 특히 이제 IO들 출입하는 그 정보관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논의를 네.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뭐 이러고 있는 사이에 뒤에서는 아무 상관없이 버젓이
그야말로 그 합의와 또는 국정원의 전면에 내세우는 방침이나 태도와는 다른 완전히 상반된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럼 여야 합의대로요. 이번에 이제 그 관련 법안이 개정이 되기도 했는데 네. 정보관의 활동을 그 정도로 제약을 하면 지금 이재명 시장께서 당하신 그런 일을 앞으로는 방지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합의된 내용 가지고는 전혀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 법에 테러, 방첩, 국제범죄단체 등등 이런 몇 가지만 정보 수집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성남만 예를 들어도 이 IO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냥 국내의 정치인 정보들, 비리 정보 이런 거 캐러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현재 법률로는 법에 위반되긴 한데 처벌할 수가 없어요. 예.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법률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어떤 업무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네. 그 법을 어기면 처벌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업무와 관계없는 그러니까 테러, 방첩 이런 거와 관계없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걸 분석하거나 보고하거나 하는 행위를 엄벌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라면 민주당이 그동안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는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네네. 적어도 이 정보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한 게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나름 노력은 했을 텐데 쟁점이 좀 달랐던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 댓글, 그러니까 댓글이나 이런 사이버 심리전단, 이런 심리전단의 대선 개입, 선거 개입,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이걸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좀 간과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의 핵심은 사이버 심리전이었으니까요. 예. 네, 이거를 막은 거는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건 또 어쩌면 예상하지 못했던 또는 간과하고 있던 부분들이 이제 돌출된 것이죠. 지금 이 부분이 논점이 아니라서 더 네네, 그렇습니다. 보기는 그렇고요.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짧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죠. 홍문종 의원. 네. 이 시장님을 가리켜서 시정잡배라고 했더군요. 네. 이분이 특히 더 이런 날을 세워서 시장님을 비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선거와 관계된 것이죠. 이 새누리당 최고 당직자신데 상식을 가지면 이 전후 관계를 파악하고 말하는 게 사람들의 상식 아닙니까? 그것도 그야말로 시정잡배가 아니니까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왜 그랬을까? 앞뒤 관계를 봐야 되는데 저보고 이제 가족 간 다툼이 녹음된 걸 보고 그것도 편집된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험한 얘기를 했냐? 왜 험한 얘기를 했을까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가족 중에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울증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새누리당 공천 받아서 시의회 의장하겠다. 내 동생 퇴진운동하겠다. 이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한테 어떤 국정원 정보관이 네 동생 간첩 맞다. 주변에 50명 있다 간첩. 다 구속될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도 됐는데 이런 과정을 내용을 모를 리가 없는 분인데 그냥 탁 떼어가지고 특정 일부만 떼어서 비난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 집권당 사무총장의 수준인지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문종 총장님은 혹시 부모님 계십니까? 확인 안 하고 거두절미하고 특정 부만 떼서 왜곡해서 공격하는 게 그게 시정잡배가 하는 짓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공개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